뉴욕에서 건물주들의 횡포로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직원에게 이메일, 전화 응답을 요구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뉴욕시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한인들의 관심이 큰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시의원 예비선거에 한인단체들도 참여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의 제임스 로튼도 시장이 유권자에게 보낸 선거 홍보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또다시 복권 잭팟이 터졌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에서 건물주들의 횡포로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뉴욕시와 뉴욕 주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렌트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렌트 안정법의 보호를 받던 아파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3년 이래 렌트 안정법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아파트의 수는 총 15만 2천 유닛에 이릅니다. 이중 세금 혜택과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최소한 13만 개 이상의 아파트가 코앞과 콘도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할렘의 해밀턴 하이츠 섹션의 11개층 66유닛의 한 아파트는 전체 빌딩이 1996년 렌트 안정 아파트로 평균 월 렌트가 $870였으나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평균 20%씩 폭등했습니다. 한 유닛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4번에 걸쳐 세입자가 바뀌었으며 19개 유닛이 더 이상 렌트 안정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로 변동됐습니다. 문제는 렌트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저렴한 렌트를 내는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건물주들의 횡포입니다. 세입자들을 내쫓고 나면 콘도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더 높은 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 퇴거 명령 신청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해 세입자를 상대로 법원에 접수된 퇴거 명령 신청서는 23만 2천 건에 달하며 이는 10개 렌트 아파트 중 1개꼴인 셈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직원에게 이메일, 전화 응답을 요구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뉴욕시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라파엘 에스피날 주니어 의원이 최근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의 규정 위반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최대 $500, 2년 내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최대 $750, 세 번째부터는 최대 $1,000가 부과됩니다. 조례안은 또 직원 10명 이상 기업은 회사 규정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근무 시간 외에 회사나 상사의 연락 시도에 응하지 않을 권리와 어떤 형태의 보복 조치나 위협도 금지돼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 소비자 보호국에 고발하는 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대한 고지는 조례 발표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규 채용 직원에게는 채용 시 고지돼야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은 직원 1명당 최대 $50입니다. 연방 주 시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직원 수에는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은 물론이고 임시직 직원도 포함됩니다. 조례안은 의회 통과 후 시장 서명을 받으면 120일 후 발효됩니다. 한인들의 관심이 큰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시의원 예비선거에 한인단체들도 참여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시민참여센터,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펠팍 예비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 진영에 토론회 개최를 요청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시장 선거에는 시장 연임을 노리는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한인 후보인 크리스 정 시의원, 박차수 전 뉴저지 한인회장이 출마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에 따르면 후보 토론회는 지난 4월 초부터 추진됐지만 일부 후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인단체들이 공동명의의 공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공문에는 오는 31일 오후 6시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이에 대한 참석 여부를 21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명시됐습니다.
한편 펠팍 상공회의소도 예비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한인 상권 현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의 제임스 로튼도 시장이 유권자에게 보낸 선거 홍보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펠팍 유권자들에 따르면 19일 팀 로튼도가 제작한 선거 홍보물이 펠팍의 각 가정으로 우편 배송됐습니다. 이 홍보물에는 크리스 정 시의원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타운의회 재정위원장인 정 의원이 재산세가 평균 수백 달러나 오르는 새 타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로튼도 시장은 이를 반대하고 세금 인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로튼도 시장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나는 타운의회 재정위원장이 아니고 세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펠팍 타운 정부에 확인한 결과 현 타운의회 재정위원장은 정 의원이 아닌 신디 페레라 시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내가 세금 인상을 원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의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에 대한 공금 유용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뉴저지 시민활동가인 제시 월로스키는 18일 정보공개법을 통해 펠팍 정부로부터 입수한 경비 지출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로렌조 행정관이 지난해 경비 정상 방식을 통해 공금을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로스키는 로렌조 행정관이 펠팍 정부에게 법률 비용을 청구한 자료를 보면 동일한 내용의 경비를 중복해 청구하거나 동일한 케이스를 두 개의 로펌에서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꾸며 청구액을 부풀리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렌조 행정관은 타운 정부가 지급하는 경비 정산은 모두 타운의회 승인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유용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보름 넘게 용암과 화산재를 내뿜고 있는 하와이의 화산 용암이 해안도로를 넘어 바다에 닿을 경우 재앙적 수준의 연기가 주변에 퍼질 수 있다고 미 지질조사국이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킬라우에와 화산이 일요일 또 용암을 토해내면서 이번에 고속도로를 막는 데 이어 바다로 흘러내리면서 새로운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화산은 2주 이상 용암을 분출하면서 수십 채의 가옥을 불태웠으며 수천 명에 달하는 주민들은 피난 명령을 받고 떠났습니다. 화산 폭발은 계속 이어지면서 냉장고 무게 많은 돌덩이들이 떨어지는가 하면 독성이 강한 화산재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용암이 바다에 들어가면서 뿜는 증기는 염산 성분을 발생, 그 독성으로 인해 재앙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를 호흡하거나 접촉하면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산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이 바닷물과 접촉 시 반경 15마일까지 그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더구나 바람의 방향과 풍속에 따라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2주가 넘게 지속되는 화산 분출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화산 폭발의 피해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와 헐리우드 여배우 메건 마클이 전 세계의 축복 속에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은 영국 왕자의 세기의 결혼식을 중계하면서 모든 것이 바뀐 하루, A Day When Everything Changed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연상의 여인이면서 이혼한 경력이 있고 더구나 흑인 혼혈인 마클이 보수적인 영국 왕실의 가족이 되는 그 자체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해리 왕자와 마클은 결혼식에 정치인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인 6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결혼식은 신부 입장부터 달랐습니다. 마클은 결혼식장에 혼자 들어서 누구의 에스코트도 받지 않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해리 왕자의 아버지 찰스 왕세자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왕실 결혼에서 왕자에게 신부가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해왔는데 이런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CNN은 마클이 이 절차를 통해 왕실의 규범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임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흑인 합창단이 소울 음악의 대표격인 Stand By Me를 불렀고 2016년 BBC가 꼽은 젊은 음악인에 선정된 흑인 첼리스트 세쿠 카네 메이슨의 연주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배우 겸 방송인 안젤라 그리핀은 왕실 행사에서 유색 인종을 저렇게 많이 본 것은 처음이라며 혼혈인 10살 딸과 함께 결혼식을 보며 자랑스러웠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한편 경호 비용을 포함해 최대 470억 원이 든 것으로 추산된 결혼 비용은 신부 측 부담이 관례지만 영국 왕실이 부담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병원에 방문하실 때 가장 불편할 때는 언제일까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겪는 불편이 가장 크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홀리네임 병원의 아시안 메디컬 프로그램을 권우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인 환자가 한인 의사에게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어 소통으로 인한 불편함도 없습니다. 건강상의 궁금한 점을 한국어로 자세히 상담하기도 합니다. 미국 내 이민자들은 병원 진료 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뉴저지의 한 종합병원에서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아시안 메디컬 프로그램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병이라든지 병의 패턴 다른 거 아니면 한인들에게 보이는 좀 미국 외국인들과 다른 문제들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 하나하나 고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을 한 것이 이렇게 커져갖고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10년을 맞이한 아시안 메디컬 프로그램은 한인 사회는 물론 아시안 이민 사회에 좀 더 편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한인 및 아시안 의사 확보, 편안한 환자 이송 정책 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인 산모에게는 미역국이 환자식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저희 홀리네임 병원에 오시면은 그야말로 한국 음식 드시고 통역 서비스 받으시고 그리고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기사까지 집으로 보내드려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아시안 메디컬 프로그램은 지난 주말 10주년 갈라 행사를 열고 동포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홀리네임 병원의 아시안 메디컬 프로그램에서는 유방암 바로 알기 캠페인 Walk for Mom 행사를 오는 6월 9일 치룰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또다시 복권 잭팟이 터졌습니다. 3억 1,530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파워볼 1등입니다. 21주 복권국에 따르면 19일 추첨 결과 버겐카운티 헥켄색의 숍라이트 매장에서 팔린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지난 3월 30일 5억 3,300만 달러의 메가밀리언 1등 당첨 복권이 뉴저지 모리스 카운티 리버데일의 루코일 주유소에서 판매된 지 2달 만에 파워볼 잭팟까지 터진 것입니다. 존 화이트 복권국장은 올 들어 뉴저지에서 2번이나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와 매우 흥분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헥켄색 숍라이트에서 행운의 1등 복권을 구입한 당첨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용화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세계 한인 무역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하 전 회장은 19일 롱아일랜드 자택에서 오는 10월 한국 창원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에서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 전 회장은 74개국 146개 지회를 둔 월드옥타는 유일한 세계 한인 대규모 네트워크라며 네트워크 비용으로만 연간 20억 원 이상을 쓰는데도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월드옥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016년 회장 선출 파동을 겪은 월드옥타는 현재 박기출 회장이 4년간 재임하고 있는데 오는 10월 창원대회에서 앞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맡게 될 제20대 회장을 뽑습니다. 현재 제10대 옥타 LA 회장을 역임한 박병철 월드옥타 이사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라 미국 출신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5월 2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동료 학생 8명과 교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텍사스주 산타페 고교 총기 난사범 디미트리오스 파고루치스는 총격 당시 특정 학생들은 일부러 살려주고 첫 번째 타겟으로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여학생을 노렸다는 진술도 나와 개인적 감정에 따른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찰은 사망자 10명의 신원을 공개한 가운데 파그루치스가 4개월간 끈질기게 구애했다는 세너 피셔가 첫 번째 희생자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범행 동기와 관련 파그루치스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도의 습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김영근 뉴욕시립대 리먼 칼리지 정치학 교수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17일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 매튜 리에 대한 혐의는 강도 및 폭행에서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격상됐습니다. 18일 맨해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맨해튼 시티뱅크에서 강도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김 교수는 17일 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김 교수의 유가족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버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오신 분이라며 평생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 애써오셨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에서 경찰관을 사칭하고 맹인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일요일 14살짜리 소년을 신분 사칭,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소년은 이날 오후 4시 20분경 맨해튼 34가와 8에비뉴 근처에서 64세의 맹인 노인에게 접근해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고 지하철역까지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지하철에 도착하자 노인의 배낭에서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소년이 지갑을 훔치는 모습은 감시 카메라에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이 소년은 훔친 노인의 신용카드로 인근 식품점에서 $50 정도의 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지역과 뉴욕시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다리인 괴탈스 브릿지의 동쪽 방향 구간이 오늘 전면 개통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개통된 서쪽 방향 구간에 이어 동쪽 방향도 개통되면서 매일 약 90만 대의 차량이 이 다리를 통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행료는 전과 같은 $15입니다. 18일 오전 10시쯤 링컨터널 맨해튼 출구 인근에서 뉴저지주 오라델에서 출발해 맨해튼으로 향하던 165번 버스와 웨인에서 맨해튼으로 가던 193번 버스가 추돌했습니다. 낸시 스나이더 트랜짓 대변인은 사고로 인해 193번 버스 승객 9명과 165번 승객 23명이 다쳤지만 대부분 생명에 지장이 없는 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침수 피해를 당했던 퀸즈 미드타운 터널의 복구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미드타운 터널 침수 피해 구간에 대한 5년 6개월에 걸친 복구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드타운 터널은 터널 내부 천장이 불연성 소재로 바뀌었으며 LED 조명, 교통신호등과 비상대피로 표식 등이 운전자 눈에 더 잘 띄게 개선됐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수도 공급업체인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가 상하 수도 요금을 6월 1일부터 평균 12% 대폭 올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6,000갤런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은 기존보다 $6가량 부담이 가중됩니다.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는 이 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뉴저지주 공공사업국에 제출하고 승인 여부 결정이 늦어질 경우 일단 시행에 들어간 후 인상폭 결정에 따라 환불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뉴저지 포트리에 위안부 피해자들 기리는 기림비가 세워집니다. 제막식이 언제인가요? 그렇죠. 네. 포트리 수요일 네. 23일입니다. 23일. 네. 준비 한 2년 준비해 온 그렇죠.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래도 꽤 여러 개 기림비를 만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근데 요 포트리에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제막식하는 이 그 기림비가 좀 모범적인 내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이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게 됐나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7년도 11년 전입니다. 11년 전에 연방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미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한인들이 일본의 전쟁 범죄, 여성 인권의 문제. 핵심은 이런 일이 다시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고 후대들에게 계속 교육시키자. 요겁니다.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이걸 패스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 시민참여센터가 이 일이 시작된
이 뉴욕 지역에 여기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 옆에 기린비를 세웠어요. 그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웠냐면은 후대들에게 교육이니까 어떻게든지 이 학생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이걸 해보자. 홀로코스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름에 인턴으로다가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일하는 학생들이 이걸 공부해서 이 마을에 있는 선출직 정치인들한테 설득을 했죠. 교육을 시켰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후대들의 교육시키는 교육 이런 그 밸류를 가지고 여기다 기린비를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 정치인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거리에 나가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 재산으로 영구적으로 도서관 옆에 기린비를 세웠죠. 그리고서 그게 2010년이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옆 동네인 포트리에서 이거를 만들려고 한 4년 전에 열심히 어른들 단체가 근데 좀 불미스럽고도 창피스럽게 한 두세 개 단체가 서로 주도하고 서로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싸움을 하다가 포트리 시장이 그럼 하지 마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우리 자녀들 포트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2년 동안 공부하고 포트리 의회에 가서 시장하고 의원들한테 어필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여기 어디에다가 이거를 세워라라는 장소까지 허락받고 또 동네에 나가가지고 모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멋있게 수요일 날 이런 그 어린 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아주 훌리 이런 취지가 담겨 이런 그 기린비가 수요일 날 세워지는 겁니다. 네, 학생들이 그렇게 주도해가지고 기린비를 세우기까지가 있어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관계도 이제 또 사실 독도 문제도 그렇고 항상 늘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제 위안부 이슈에 대해서 우리 한인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관심을 보이며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할까요? 저도 이걸 미처 몰랐는데 이런 문제는 절대로 정의다, 인권이다, 평화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내용으로 정리가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나면 국제사회에서 집단과 집단 간의 이런 갈등과 분쟁, 전쟁 속에서 생겨난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힘의 논리로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는 수도 없이 일본하고 독일을 비교하지 말고 이 일을 해결하려는 피해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는가. 그래서 강한 피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면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일을 하는 한인 동포들은 이 기린비를 세우는 거를 포트리에서 학생들이 세우는 것처럼 알지도 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전에 한인들만 갖고 나오면은 이게 지금 미국에서 많은 미국 시민사회가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진실이고 인권 문제인 줄 알았더니만 일본은 이걸 부인한다. 그러니까 자꾸 일본하고 한국하고서 기다 아니다 싸우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분쟁 싸움을 피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인이 앞장서는 것보다는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앞장서는 것보다는 학생들이나 또 다른 인종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반 시민사회에 먼저 많이 알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일본과 한국의 분쟁 갈등 이슈로 가면은 해결할 방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원칙대로 앞으로 이거를 기린비를 세워나가는 사업이 계속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돈만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집 안방에다 세우고 우리 교회에다 세우고 또 한인들이 모이는 한인회관에 세우고 이런 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 의회에서 설치 법안을 만들고 그래서 그 지역 행정부, 그 정부의 재산이 되게끔 영구적으로 철거하지 못하게끔요. 이렇게 하는 원칙을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렇게 한 4, 50개 세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막 하도 되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포트리 지역의 한인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법안도 만들고 스스로 나서서 모금을 하고 영구적으로 시의 재산으로 만드는 건 모범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정말 특별한 이런 포트리 기린비의 그 제막식에 23일 날 한다고 하셨죠?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